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 한국 주식시장의 다양한 매매 전략들, 이걸 좀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동 매매 시스템 구축부터 해서 저의 개인 트레이더들의 경험담, 또 꽤 복잡한 퀀트 기법까지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네요. 네, 들여다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이 다양한 접근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하는 매매부터 시작해서 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스템까지 그 핵심 아이디어랑 또 실용적인 주원들, 네, 그걸 좀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더들이 API, 그러니까 프로그램 간 소통 규약이죠. 아니면 뭐 저전력 PC, AI 같은 기술들,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이걸 뭐 전통적인 분석이나 시장 심리랑은 어떻게 엮어내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네, 구체적인 매매 기법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위험 관리, 그리고 뭐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도 같이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시스템 트레이딩 환경 구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네. 자료 중에 보니까 그 엔백 같은 거 있잖아요. 저전력 미니 PC. 거기에 리눅스를 깔고 증권사 API, 예를 들면 한국투자증권 API 같은 걸 써서요. 자동 매매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 직접요? 네. 웹사이트에서 뉴스 같은 거 긁어오고요. 챗GPT 같은 AI 써서 그 뉴스 기사의 톤 있잖아요. 긍정인지 부정인지. 아니면 핵심 키워드 뽑아내고 이런 기술적 분석에다가 이런 감성 분석 같은 미래 예측 요소 이걸 더하려는 시도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가격이나 거래량 같은 그런 딱 떨어지는 숫자 데이터뿐 아니라 그렇죠. 숫자 외적인 거. 네, 뉴스에 담긴 분위기나 뭐 소셜미디어 트렌드 같은 거, 이런 정성적인 정보까지 통합하려는 거죠. 단순히 기술을 설정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고 또 그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그럼 구체적인 매매 기법들도 한번 볼까요? 인상 깊었던 게 한 트레이더분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인데 조건이 좀 있었어요. 뭐 양봉 마감, 거래량 급증,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이런 거요. 네네. 그런 종목을 찾아서 신고가와 신저가 사이를 3등분해서 그 위에서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아래에서는 3분의 2 지점이죠. 아, 네. 특정 가격대군요. 거기서 매수하고 그냥 10%에서 기계적으로 익절 아니면 손절,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공유하셨더라고요. 심플하네요. 네, 근데 특히 강조한 게 10% 손절, 이건 필수다. 그리고 종목당 비중도 10% 미만으로. 이걸 철칙으로 삼으셨어요. 아, 가격 수준이랑 모멘텀을 활용한 뭐랄까 전형적인 스윙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이네요. 반면에 더 보수적인 접근도 있었어요. 아, 다른 분은 또 달랐군요. 네, 52주 신저가 대비해서 100% 이상 오른 다음에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그런 종목을 신저가와 신고가 사이를 여러 구간으로 나눠요. n분의 1로. 그래서 허리 아래 지점, 뭐 AN, BN 이런 식으로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최대 2번. 분할 매수군요. 네. 근데 익절은 짧게 가져가고 손절은 마이너스 25%로 좀 길게 잡아요. 오, 손절폭이 크네요. 그렇죠. 이러면 승률은 91%로 엄청 높대요. 91%요? 와. 근데 기대 수익률 자체는 총 매수 금액의 한 5% 수준? 그래서 손익비는 별로 안 좋다고 솔직히 인정하시더라고요. 아, 높은 승률이 꼭 큰 수익은 아니군요. 네. 그 높은 승률이랑 실제 수익률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 오프, 그걸 보여주는 거죠.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정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 늘고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같이 사는 거, 동반 순매수, 네, 수급 중요하죠. 이런 수급 요인을 중시하거나 아니면 재무 상태 개선, 뭐 영업이익이나 ROE, ROA,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랑 총자산 대비 수익률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지표들이나 뭐 사업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장기 투자 관점에서요. 그렇죠. 아니면 또 피봇이나 디마크 같은 그 특정 가격 기준점들 있잖아요. 기술적 지표들. 네, RSI나 이동 평균선 교차 같은 걸 활용한 단기 매매 전략들도 언급이 됐었고요. 네, 결국 보면 기술적 지표, 그리고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 분석, 마지막으로 수급, 이 세 가지 축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아까 말한 API를 활용해서 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라던가 외국인 기관별 추정 단가 같은 거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정보의 속도와 깊이 문제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잠시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파생상품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파생 상품이요? 네. 선물 단타 매매를 할 때 선물 자체 차트는 안 보고 콜옵션이랑 풋옵션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대요. 아, 옵션 차트만요? 네. 그랬더니 오히려 승률이 높아졌다. 이런 경험담이었는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가격에는 그 시장의 기대 변동성이나 투자자 심리 같은 게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거든요. 때로는 선물 가격보다 더 민감하게요. 노이즈가 좀 덜 낀다고 할까요? 내재된 심리를 분다. 네. 변동성 자체나 시장의 뭐 공포 또는 탐욕 지수, 여기에 베팅하는 것과 좀 유사한 접근일 수 있겠네요. 노이즈를 걸러내고 핵심 심리를 보려는 시도죠. 그렇군요.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퀀트랑 AI 기반 접근. 이것도 꽤 깊게 다뤄졌는데요. 네, 요즘 핫하죠. 한 자료는 고 언어랑 파이썬을 쓰고 또 벡터 DB라고 그 텍스트나 데이터의 의미를 찾는 데 특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대요. 아, 벡터 DB. 네. 네. 그리고 오픈 AI의 임베딩 기술, LLM 같은 거. 이걸 활용한 시스템 구축을 상세히 설명하더라고요. 뉴스나 커뮤니티 글 같은 정성적 데이터랑 주가나 수급 같은 정량적 데이터를 AI가 같이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결정하고 심지어 슬랙 같은 메신저로 사람이랑 소통까지 해요. 와, 상당히 진보된 퀀트 전략의 모습이네요. 그냥 가격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더 복합적이죠. 네. 딥러닝 모델 써서 수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분포할지 그 확률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RAG라고 그 최신 정보 찾아서 답변 근거로 삼는 기술 있잖아요. 그걸로 뉴스 정보가 새로운 건지 중요한 건지 판단하고. 감성 분석 결과도 활용하고요. 네, 그걸 매매를 시작하는 트리거로 세거나 아니면 필터링 조건으로 쓰는 등 상당히 정교해요. 백테스팅 도구나 데이터 소스, 심지어 로컬 PC 구축 비용, 뭐 RTX 4070 기준으로 한 150에서 200만 원. 이거랑 클라우드 비용 비교까지 아주 현실적인 내용까지 다루더라고요. 네,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좀 강조되는 철학이나 조언들이 있었어요. 아,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정해진 원칙, 특히 손절매 원칙 지키는 거. 이게 거의 모든 자료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자금 관리, 비중 조절 중요성, 뭐 켈리 공식 같은 베팅 크기 조절법도 언급됐고요. 네, 자금 관리 중요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 전략을 과거 데이터로 검증하는 자세, 백테스팅이죠. 마지막으로 높은 승률이 반드시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진 않는다. 이 현실적인 인식. 그렇죠. 아까 그 91% 승률 트레이더분도 수입이 월급 수준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결국 어떤 전력을 쓰든 간에 뭐 단기든 장기든 수동이든 자동이든요. 흔들리지 않는 심리, 그리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 또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이게 핵심 요소라는 거죠. 네, 핵심이네요. 시장에는 뭐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도 있고 과매도 상태를 노리는 평균 회귀 전략도 있고요. 장기 분산 투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간단한 가격 규칙 기반 매매부터 시작해서 AI랑 API를 활용한 아주 복잡한 자동 시스템까지 정말 다채로운 주식 트레이딩의 세계를 탐험해봤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발견된 건 역시 명확한 자신만의 규칙,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 또 단순히 가격 차트만 보는 걸 넘어서서 시장을 움직이는 그 힘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분석 방법에다가 뉴스 감성이나 소셜 트렌드 분석, 또 정교한 퀀트 모델링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 이걸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기술이 분명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지만 결국 좋은 전략을 만들고 또 그걸 엄격하게 검증하고 원칙대로 실행하는 그 본질적인 과제,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정말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순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전략들을 보면요. 결국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과 그렇지 못한 트레이딩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단 하나의 원칙을 꼽으라면 뭘까요? 그게 철저한 리스크 관리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움직임을 꿰뚫는 통찰력? 그것도 아니면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